김소월의 가는 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사랑하는 님을 두고 떠나야 하는, 자, 요게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떠나야 하는 화자예요. 즉, 기존에 우리가 이제 이별과 관련된 시들은 님이 떠났어. 님이 떠나고, 그 다음에 내가 기다리던가, 슬프던가, 원망하던가, 뭐 그리워하던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번에는 화자가 떠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체와 객체가 바뀌어요. 안타까운 심정을, 안타까워, 떠나는 게 안타까워? 그럼 지가 안 떠나면 되지. 근데 이게 떠나야 된다는 거죠. 그죠?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것 같아요. 자연물에 의탁하여 민요조의 율격과 간결한 구성의 언어로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 시는 이별의 상황에서 쉽게 떠나지 못하는 화자의 애상, 슬픔이죠. 심정과 빨리 떠나야 하는 상황을 까마귀, 강물이라는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는 본문을 전체적으로 한번 볼 텐데, 전체 4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참고로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번, 저 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서산에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라고 시가 끝을 맺네요. 자, 1, 2연은 좀 끊어서 행구분을 했는데 3, 4연 이 뒤에 있는 이것들은 좀 길어지죠. 그죠? 이게 눈에 보이는 특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립다. 끝났네. 뭐 얘기 다 했잖아. 그립다고 벌써 나와버렸네. 그죠? 화자의 정서가 집약된 시어가 앞에서 빵 때렸어요. 말을 할까? 아직 말 안 했네. 내적 갈등이죠. 자,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래요. 하니, 원래 이 하니는 원래 이게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일종의 행간 걸침이고요. 망설임이라고 하는 정서를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짧은 시행과 느린 호흡을 통해서 망설임이라고 하는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임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과 이별에 대한 안타까움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립다, 그리워, 끝난 거죠. 모든 게. 그죠? 자, 여기까지 제1연 임에 대한 그리움. 2연 보겠습니다. 그냥 갈까? 이게 이제는 뭐야? 그립다고 말을 할까? 하다가 이제 그냥 갈까? 여기서 우리는 화자가 매우 베리맨이 마치하게 어떤 사람이야? 소극적인 사람이죠. 그래도 다시 더 한번 미련과 여운을 보여주네요. 자, 2연은 떠나는 아쉬움과 그 다음에 미련을 보여주고 있다. 3년 볼까요? 저 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서산에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서산에 해진다고 지적인데, 그러니까 이 까마귀는 가지 말라는 존재야, 빨리 가라는 존재야. 그렇죠. 빨리 가라는 존재죠. 화자로 하여금 떠나도록 뭐하는 존재야? 재촉하는 존재야. 그러니까 이별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존재야.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존재야. 쉽게 해서 화자의 결단을 재촉하는 존재야. 그런데 까마귀가 울어도 화자가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되는 거죠. 어찌 본다면 화자는 갈 수밖에 없어. 상황이 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가려고 마음도 먹었어. 근데 누구 핑계 대고 있는 거야? 그렇죠. 까마귀를 핑계를 대면서 까마귀가 지적이니까 내가 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어떤 안타까움과 슬픔을 더 심화시키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라고 봅니다.
또 하나 1년과 2년 같았으면 저산에도 끊고 까마귀 끊고 들에 까마귀 이렇게 썼을 것을 저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이렇게 한 행으로 묶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빠른 템포로 재촉하는 느낌을 준다. 서산에 해진다고 시간적 배경이죠. 재촉하고 있는 거네요. 누가 재촉하고 있어요? 까마귀가 재촉하고 있네요. 자, 지적입니다. 자, 지적이는 거 청각적 심상이고요. 떠날 수밖에 없는 화자의 슬픔, 애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년 길을 떠나자고 재촉하는 까마귀. 까마귀 그냥 내쫓으면 되지 라고 했더니 세상에나 만상에나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연달아 흐릅니다. 뭐 이렇게 가네요. 이번엔 또 누가 난리야? 앞강물 뒷강물이 난리야. 앞에서 흐르는 강물 뒤에서 쫓아가는 강물 연달아 흐르는 강물들 이 강물들을 묶어서 뭐 했어? 흐르는 물. 그 흐르는 물은 앞 뒤를 봐서 과거 현재 미래 이어지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소재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물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 그지? 막을 수 없는, 이별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라고 하니까 앞에 있는 3년처럼 까마귀와 같은 존재로 화자로 하여금 떠나도록 재촉하는 사물이다. 고로 까마귀가 객관적 상관물이었듯이 이 흐르는 물도 객관적 상관물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요렇게 3개 챙겨 놓습니다.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따라오라고 말하는 것은 앞강물이겠죠. 따라가자고 말하는 것은 뒷강물이겠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세상에나 만상에나 재촉하는 거죠. 그죠? 내가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강의 얘기를 하가는 것처럼 주객이 융합되어서 내면화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흘러도 그냥 흐르는 게 아니야. 연달아 흐릅디다려. 연달아 흐릅디다려. 이거는 흐릅니다 그려의 준말로 자 평북방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가의 고향에서 사용되던 말이래요. 체념적 태도가 드러나는 것으로 애상적 분위기를 형상화한다. 그 다음에 비읍디다, 릅디다죠 여기? 자 객관화된 태도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보조사려 내지는 그려를 씀으로써 강조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는 화자의 심리적 부담감과 안타감을 보여주고 있다. 안타까움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연 길을 떠나자고 재촉하는 강물. 결국은 강물과 까마귀라고 하는 자연물을 통해서 화자의 처지와 심리를 암시하고 있네요. 객관적 상관물로 사용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김소월의 가는 길 행, 시행과 식구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적이고요. 민요적. 민요적이면요. 보통 7호조, 3음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통적이다. 이별의 아쉬움인데 이건 님이 떠난 게 아니라 화자가 떠나는 거야. 그리고 떠나면서 임을 그리워해. 이건 조금 넌센스긴 한데 어쨌거나 간에 그래요. 자연물에 의탁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객관적 상관물을 사용하고 있다. 자, 객관적 상관물과 감정이입. 요거는 조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화자의 정서나 심리. 여기 화자의 정서나 심리. 이건 똑같아요. 드러내는 외적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객관적 상관물은 일종의 암시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감정이입은 이입이에요. 그러니까는 마치 대상도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는 것 같아. 그래서 감정이입일 때는 정서와 관련된 시어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객관적 상관물일 때는 정서와 관련된 시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라고 구별해주면 조금 더 편해요. 그 다음에 감정이입이 객관적 상관물에 포함된다 라고 했는데 이건 일부 포함되고 일부 포함이 안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이 객관적 상관물과 감정이입에 대해서는요, 나중에 영상을 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는 까마귀와 강물, 이 두 가지의 객관적 상관물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까마귀를 보겠습니다. 까마귀, 그러면 저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서산에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라고 표현해요. 강물 같은 경우는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라고 얘기해요. 즉 무슨 소리냐, 이 까마귀와 요 까마귀, 그 다음에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이에요. 자, 여기서는 어때요? 일단은 서산에 해가 진대요 라고 해가지고서는 어떤 애상감, 슬픔을 심화시킨다라고 한다면, 야, 강물이 바로 따라가자고 얘기해, 따라오라고 얘기해 라고 해서 심리적 부담감을 가중시키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이 구절에 화자의 정서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시어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자의 정서를 나타내기는 하나,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객관적 상관물에 해당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부분에서 화자는 사랑하는 임을 떠나는 상황에서 임에 대한 그리움, 미련과 그 다음에 그리움으로 머뭇거린다. 그리고 까마귀와 강물이 이별을 재촉한다고 표현하면서 이별의 상황을 나름 뭐하고 있다? 받아들이고 있다. 이걸 통해 화자의 체념적이고 소극적인 대응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간결한 구조와 유음, 비음. 유음은 리을 발음이죠. 비음은 니은, 미음, 이응 발음이에요. 시어를 사용하여 음악성을 살리고 있다. 자, 가는 길의 운율 형성 방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7오조 내지는 3음보의 민요조 율격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민요조 율격 그러면 7오조 3음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볼까요? 이런 거죠. 그립다 말을 할까 한이 그리워 몇 덩어리예요? 세 덩어리죠.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번 몇 덩어리예요? 세 덩어리예요. 자, 그런데 그립다 말을 할까 몇 글자죠? 그렇죠. 7글자죠. 한이 그리워 몇 글자죠? 5글자예요. 자,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음수율은 7호조죠. 그냥 갈까 그래도 몇 글자? 7글자. 다시 더 한번 몇 글자? 5글자.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7호조. 7호조 3음보의 민요조의 율격을 가지고 있다. 연마다 음보의 배열에 변화를 주어 단조로움을 피하고 있다. 무슨 소리냐? 똑같은 걸 가지고 예를 들어봅시다. 자, 여기는 짧고 여기는 길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길고 짧죠? 이런 식으로 어떤 변화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조로움을 피하고, 그 다음에 3년과 4년은 어때요? 오히려 쭉 길어지죠? 그런 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변화를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울림소리 느르므응을 사용하여 음악성과 함께 강물이 흐르는 듯한 느낌을 준다 라고 했는데 이거죠.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해가지고서나 는, 물, 은, 흘러, 연, 달 이런 것들이 이제 리을과 이응, 미음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돼서 리듬감을 주고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년과 2년은 행의 길이를 짧게 하고 느린 가락으로, 3년과 4년은 시행을 길게 하여 빠른 가락으로 느껴지게 리듬감을 주고 있다. 한마디로 낭송의 속도, 템포를 조절을 하고 있다. 긴장과 이완의 어떠한 조정을 통해서 단조로움을 극복하고 리듬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는 길의 시상전개 방식을 볼게요. 가는 길의 시상전개 방식은요. 먼저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래도 그냥 다시 더 한번 이라는 식으로 내적 갈등을 먼저 얘기해요. 그리고 외적 상황을 얘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저 산에 까마귀가 지저귀고 그 다음에 흐르는 물이 빨리 흐르고 이런 건 상황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선경, 후정 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시는 오히려 선정, 후경, 정서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상황을 나중에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김소월의 가는 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